그래. 나는 2012년 7월 현대약품이 마련한 아템 콘서트에서 피아코로 듣는 중광지곡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임동창 피아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타의 주체로 남산 국악당에서 발표했다. 피아코는 피아노 더하기 가얏고, 피아노는 서양에서 들어온 악기의 왕, 가얏고는 가야금의 옛 이름. 나는 오래전부터 피아노의 소리를 바꾸고 싶었다. 현재의 피아노는 쇠줄을 손망치로 두드려 내는 소리로 비엔나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의 음색으로 통일시킨 것과 같이 부드럽고 미끈하다. 피아노의 경우 한 음당 가장 낮은 음 몇 개는 각각 한 줄로, 다음으로 낮은 음 몇 개는 각각 두 줄로, 나머지 가장 많은 음은 각각 세 줄로 되어 있다. 나는 피아노가 세 줄 본연의 솔직하고 건강한 소리를 냈으면 했고,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각각의 소리가 다르게 났으면 했다. 그래서 챈발로나 양금 같은 소리를 원했고, 피아노 제작자인 오랜 친구 서상용에게 부탁하여 피아코 1과 피아코 2가 탄생되었다. 피아코 1로 연주하는 중광지곡을 들으려고요. 관객의 대부분은 국악관현악단의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말했고, 피아코 2로 연주하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들은 대부분 관객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춤추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아코의 음색이 우리의 전통 악기의 소리와 음악에 잘 어울린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악기가 되었다는 평을 들었다. 심지어 이제 피아노 소리는 싱거워졌다고도 했다. 뿌듯했다.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면서 하나로 조화되는 묘수 찾기에서 일단은 성공했으며 다음 단계인 원고의 지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 가슴에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음 공연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나는 차 안에서 우연히 옆 사람의 스마트폰을 보았다. 국보 화음사 각황전 방화. 이거 기억나? 예. 옛날 뉴스에 나왔죠. 깜짝 놀랐다. 나는 화음사를 좋아한다. 특히 국보인 각황전을 무척 좋아한다. 우리 조상이 남겨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그저 보고만 있어도 온갖 시름이 사라지고 환희심이 샘솟는 그윽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화음사 각황전.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외국인 손님이 오면 반드시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르다니 큰 걱정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나는 곧장 화음사로 달려갔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화음사 입구에 도착했다. 이제 막 경내를 둘러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들끼리 나누는 얘기도 유심히 들었다. 괜찮아 보였다. 아마도 각황전이 방화로 인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듯 했다. 일주문을 지나 보제로까지 걷는 동안에도 내려오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지만
평상시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다. 보제루를 지나 대웅전, 명부전 등이 펼쳐지는 마당에 서서 각황전을 보았다. 전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다. 나는 곧바로 마당을 가로질러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먼저 건물 내부를 보았다. 많은 사람이 기웃거리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도 스님 한 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연불산매에 들어 계셨다. 급한 마음에 건물 바깥쪽까지 대강 살펴보긴 했지만 방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뒤에 각황전 뒤에 그 끄름이 조금 있더라고. 아, 뒤쪽에다가.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알려줬어.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그랬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누군가 각황전 건물의 뒷부분 중앙에 있는 문에 불을 놓았으나 숭례문 방화 사건 이후 나라에서 모든 문화재 건축물에 방염 처리를 하도록 한 덕분으로 무사했던 것이다. 천만 다행이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누가 왜 불을 놓았을까 궁금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화재 방화 사건들이 떠올랐다. 숭례문 방화 사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던가. 나 자신도 그 당시에 텔레비전의 생중계를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으니 말이다. 또한 금산사 대적광전, 봉원사 대웅전, 화계사 대웅전, 너무도 아름다운 여수의 향이람 등이 모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놓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나라든 문화재가 훼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전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몽고 침략, 임진왜란, 한일 합방, 6.25 등의 전쟁에 의해 소실된 문화재가 부지기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목적, 자연재해, 사람의 실수, 개인 신상 비관, 사회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의 몇 가지 경우만 살펴보면 숭례문에 고의로 불을 놓은 사람은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과 누명을 쓴 억울함 때문이라고 했다. 금산사 대적광전, 봉원사 대웅전, 화계사 대웅전, 여수 향이람 등은 극단적인 개신교 신자들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해 소실되었다. 화엄사 각황전은 소실되지 않았지만 어이없게도 다른 종단의 승려가 저지른 사건이다. 전쟁이니까 억울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미워서 견딜 수 없어 불을 지른 것이다. 전쟁은 먼저 공격한 전범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은 상대를 억압하는 사람이 있기에 생겨날 것이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어리석은 지도자의 가르침에 의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이란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일이 이렇게도 어렵단 말인가? 그렇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옛 성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움을 어여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논어 안연편 22장을 보자. 번지 문인한데 자왈 애인이니라. 문지한데 자왈 지인이니라. 번지가 인을 묻자 공자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다. 지를 묻자 공자께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하셨다. 이것을 내 식으로 조금 재미있게 말한다면 어느 날 번지가 스승인 공자께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대로 자나깨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기 위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까? 번지는 자신이 모시는 스승이 이미 성인임에도 저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직 범부에 불과한 자신은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인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스승의 경지를 눈치조차 챌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서 여쭌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공부를 졸라게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 예? 번지는 다시 여쭌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는 뭡니까? 어지린자.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이놈아. 사람이 살면서 알아가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알기 위한 도구이자 과정인 것이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너와 나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면 삶의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가득 차 있던 오해는 이해를 통해 사라진다. 오해는 미움이요, 이해는 사랑이다. 이해는 오해가 풀려 미움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사랑은 바로 미움이 사라진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얼치기 완두가 하나의 줄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을 하나의 줄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피워내듯 서로 사랑하며 살자. 지금도 구례에는 향재 줄풍류와 육자배기가 남아있어서 먹이는 소리는 풍류가락, 받는 소리는 계면가락으로 만들었다. 진짜 씨바바씨. 씨바신. 씨바고 바씨는 씨바를 거꾸로 온 거예요. 씨바바씨. 막 갖춰지잖아, 그냥. 총 몇 개의 아리랑이 있어요? 188곡. 188곡.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참 내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아리랑 만들기. 내가 공연 요청을 하면 그 지역 아리랑을 만들어서 가서 선물했었거든. 그러셨죠. 그래서 시작한 아리랑 만들기. 어느 날 차 안에서 도영이와 소리가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아리랑을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불러댔다. 그 흥취가 얼마나 도도한지 듣는 내가 엄숙해지기까지 했다. 아, 전국의 아리랑을 다 만들라는 말이구나. 내게 내린 하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만든 아리랑. 그래서 만들었거든. 다 만들었거든. 세상에 내놓자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차색 및 러러가 악보 찍고 송도의 리도가 꾸미고 디자인했다 이거요. 김진나가 글을 살피고 작가야. 김소리는 마무리. 김정미 여기는 이제 그 출판 일을 하는 친구야. 돈을 덜 들게 해줬다. 고맙다. 아울러 나의 작곡 스승 최동선 선생님께 깊이 고개 숙여 고맙습니다.